케네스 그레이엄의 버드나무에 부는 바람. 세 번째 이야기. 천연림. 두더지는 오래전부터 오소리 아저씨와 친하게 지내고 싶었다. 다른 동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오소리 아저씨는 비록 자주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지만 모두에게 보이지 않는 영향력을 끼칠 정도로 중요한 존재였다. 하지만 두더지가 물쥐에게 자기 소망을 얘기하면 물쥐는 오소리 아저씨를 소개시켜주는 일을 미루기만 했다. 물쥐는 늘 이렇게 말했다. 괜찮아. 오소리 아저씨는 언젠가 직접 나타날 거야. 항상 그랬거든. 그때 소개시켜줄게. 정말 멋진 분이야. 그러니까 아저씨를 보는 즉시 그리고 아저씨를 볼 때마다 붙잡아야 할 거야. 두더지가 말했다. 이리 오시라고 부탁하면 안 돼? 저녁 식사 때나 뭐 그런 때. 물쥐가 딱 잘라 대답했다. 오지 않을 거야. 오소리 아저씨는 모임이나 초대, 저녁 식사 같은 걸 전부 싫어하거든. 그럼 우리가 찾아가는 건 어때? 두더지가 의견을 내놓았다. 물쥐가 깜짝 놀란 듯 말했다. 그런 건 전혀 좋아하지 않을 게 분명해. 아주 부끄러움이 많아서 틀림없이 기분 나빠할 거야. 난 오소리 아저씨를 아주 잘 알지만 직접 집까지 찾아갈 생각은 꿈에도 못해. 게다가 거기까지 갈 수도 없어. 천연림 한가운데에 살기 때문에 찾아가는 게 불가능하거든. 아무리 오소리 아저씨가 그렇다 해도 천연림은 괜찮은 곳이라고 네가 말했잖아. 물쥐가 얼버무리듯 대답했다. 아, 그래. 그거 그렇긴 하지. 하지만 지금 당장 거기로 갈 수는 없어. 아직은 말이야. 아주 멀거든. 게다가 해마다 이맘때면 오소리 아저씨는 집에 있지도 않아. 조용히 기다리고 있으면 언젠간 나타날 거야. 두더지는 그 정도로 만족해야 했다. 오소리 아저씨는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날마다 재밌는 일들이 생겼다. 머지않아 여름이 지나갔다. 찬바람과 서리와 진창길 때문에 동물들은 집안에만 머물렀고 불어난 강물은 뱃놀이를 하지 못할 정도로 빠르게 창문 밖으로 흘러갔다. 두더지는 또다시 천연림 한가운데 위치한 굴에서 혼자 외롭게 살고 있는 회색 오소리 아저씨에 대해 깊이 생각했다. 겨울이 되자 물쥐는 잠자리에 일찍 들고 늦게 일어나면서 잠을 아주 많이 잤다. 깨어있는 짧은 시간 동안에는 실을 끼적이기도 하고 소소한 집안일을 했다. 물론 늘 동물들이 물쥐네 집에 들러 수다를 떨었다. 옛 이야기가 많이 오갔고 그때와 지난 여름을 비교하며 의견을 나누었다. 되돌아보면 누가 봐도 풍부한 이야기였다. 화려하고 수많은 삽화 같았다. 변화무쌍하고 흥미로운 강둑은 당당한 풍경 사진처럼 끊임없이 이어졌다. 일찍부터 강가를 따라 무성하게 핀 보라색 털 부처꽃이 거울 같은 수면에 자기 얼굴을 비추며 엉킨 머리카락을 흔들어댔다. 분홍 바늘꽃이 다정하면서 아쉬운 표정으로 해질녘의 분홍 구름처럼 천천히 그 뒤를 따랐다. 보라색 컴프리와 흰색 컴프리가 자리를 놓치지 않으려고 손에 손을 잡고 나란히 앞으로 나왔다. 마침내 어느 날 아침 늦은 들장미가 조심스럽고 우아하게 무대에 발을 디뎠다. 현악곡이 위풍당당한 화음의 갑옷으로 바뀌기라도 한 듯 드디어 6월이 왔다. 아직도 등장하지 않은 친구가 있었다. 정령에게 구애하려는 양치기 소년, 창가에서 숙녀를 기다리는 기사, 사랑의 입맞춤으로 잠자는 여름을 깨우려는 왕자들이었다.
하지만 멋지고 당당하며 향기로운 조팝나무가 우아하게 자리를 잡자 연극이 시작될 준비가 끝났다. 연극은 얼마나 멋졌던가. 바람과 비가 문을 두드리는 동안 나른한 동물들은 아늑한 자기 굴에 누워 해 뜨기 1시간 전까지 수면 가까이 하얀 안개가 껴있던 추운 아침을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른 아침에 둑을 따라 날렵하게 헤엄칠 때 느꼈던 떨림과 갑자기 해가 다시 솟아나서 잿빛의 땅과 공기와 물이 황금빛으로 바뀌고 화려한 빛깔이 대지 위로 불쑥 튀어나오던 일도 떠올렸다. 뜨거운 한낮에 한 줄기 가느다란 햇살과 뜨거운 점처럼 내리쬐던 태양. 푸른 덤불 깊숙한 곳에서 즐기던 나른한 낮잠. 오후의 뱃놀이와 물놀이. 흙먼지 나는 길을 따라 옥수수가 노랗게 익어가는 들녘을 한가하게 거닐던 일. 마침내 수많은 생명이 모이고 수많은 우정이 둘러앉아서 다음 날 있을 수많은 모험을 계획했던 때도 떠올렸다. 짧은 겨울낮에 불가에 둘러앉아 나눌 이야기는 풍성했다. 하지만 두더지에겐 여전히 시간이 아주 많이 남아돌았다. 어느 날 오후 물지가 안락의자에 앉아 운율이 맞지 않은 실을 고치려고 애쓰며 꾸벅꾸벅 졸고 있을 때 두더진 혼자 밖으로 나가 천연님을 탐험하기로 마음먹었다. 어쩌면 우연히 오소리 아저씨를 만나 사귈 수 있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아직 오후의 하늘은 차가운 쇠처럼 추웠다. 두더지는 따뜻한 거실에 있다가 살그머니 밖으로 나갔다. 밖은 황량했고 주위에는 나뭇잎 하나 없어서 두더지는 처음으로 아주 멀리까지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주위도 자세히 살펴볼 수 있었다. 자연은 연례 행사인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옷을 벗어버린 겨울날의 잡목림, 작은 골짜기, 돌산, 그리고 여름에는 나뭇잎이 우거져서 비밀스러웠던 땅굴 같은 은신처가 이제는 애처로울 정도로 맥없이 속을 드러내고 있었다. 예전처럼 많은 장식으로 덮어 속임수를 쓸 수 있을 때까지 낡고 초라한 모습을 못 본 채 해달라고 부탁하는 것 같았다. 어떻게 보면 가엾기도 했지만 어떻게 보면 기분 좋고 신이 나기까지 했다. 두더지는 매서운 날씨에 꾸밈 없이 헐벗은 경치를 보는 게 아주 좋았다. 두더진 말라 비틀어진 자연을 향해 다가갔다. 자연은 섬세하고 꿋꿋하며 소박했다. 두더지는 따뜻한 토끼풀을 먹고 싶지도 않았고 풀씨를 뿌리는 놀이도 하고 싶지 않았다. 산 울타리 장벽과 커튼처럼 굽이치는 너도 밤나무와 느릅나무는 멀리서도 잘 보였다. 두더진 신이 나서 고요한 남쪽 바다 어딘가에 검은 암초처럼 자기 앞에서 위협하는 천연님을 향해 나아갔다. 처음 들어갈 땐 조금도 무섭지 않았다. 잔가지가 발 아래에서 딱딱 소리를 내면서 부러졌고 통나무에 걸려 넘어지기도 했다. 그루터기에 난 버섯은 우스꽝스러운 그림을 닮았고 두더진 어디서 많이 본 듯한 기분이 들어 깜짝 놀랐다. 모든 것이 즐겁고 신났다. 숲은 두더지를 유혹했다. 숲속으로 들어갈수록 나무는 점점 더 빽빽해지고 빛은 적어졌다. 동굴들이 두더지를 향해 못생긴 입구를 벌리고 있었다. 주위는 조용했다. 땅거미가 사방에서 천천히 몰려오고 빛이 홍수처럼 빠져나갔다. 그러더니 얼굴들이 나타났다. 처음에 두더진 어깨 너머로 희미한 얼굴을 봤다고 생각했다. 쐐기 모양의 작고 못된 얼굴이 구멍에서 두더지를 내다보았다. 몸을 돌려 마주서자 얼굴이 사라졌다. 두더지는 상상하지 말자고, 그렇지 않으면 끝이 없을 거라고 기분 좋게
혼잣말하면서 빨리 걸었다. 다른 굴을 지나고 또 지나고 또 지났다. 그러자 그래, 아니야, 그래, 보인다, 안 보인다. 갸름한 얼굴에 매서운 눈이 굴에서 잠깐 동안 번쩍이다가 사라졌다. 두더진 망설였다. 기운을 내서 있는 힘껏 성큼성큼 걸었다. 그러자 갑자기 사방에서 수십 개는 됨직한 얼굴이 한꺼번에 나타났다가 사라졌다. 모두 저기와 혐오에 찬 시선으로 두더지를 뚫어져라 보고 있었다. 하나같이 눈매가 매섭고 못되고 날카로웠다. 두더지는 비탈에 있는 굴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더 이상 얼굴이 보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몸을 돌려 길에서 벗어나 아무도 다닌 적 없는 곳으로 뛰어들었다. 그때 휘파람 같은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아주 희미하고 날카로운 소리가 저 멀리서 들려왔다. 왜 그런진 모르겠지만 두더지는 그 소리를 듣고 서둘러 앞으로 나아갔다. 그러다가 여전히 희미하고 날카로운 소리가 앞쪽에서 들려오자 멈칫했다. 뒤로 돌아가고 싶었다. 망설이며 멈춰 있을 때 그 소리가 두더지를 따라잡은 듯 양쪽에서 들려왔다. 그러곤 숲 저 멀리까지 꿰뚫고 지나갔다. 경계심을 풀지 않은 듯 높은 휘파람 소리는 금방이라도 덤빌 것만 같았다. 게다가 두더지는 혼자였다. 무기도 없고 도움받을 곳도 없으며 밤은 다가왔다. 그때 후두둑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두더지는 그 소리가 너무 가냘프고 약해서 그저 나뭇잎이 떨어지는 소리인 줄 알았다. 그러다가 규칙적으로 들려오자 두더지는 그 소리가 아직 멀리 떨어져 있지만 작은 발이 톡톡 걷는 소리라는 걸 알아챘다. 앞에 있는 걸까? 아니면 뒤에 있는 걸까? 앞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뒤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둘 다인 것도 같았다. 소리는 점점 커지면서 여러 곳에서 들려왔다. 두더지는 이쪽으로 기댔다가 저쪽으로 기대며 걱정스럽게 귀를 기울였다. 소리가 사방에서 두더지에게 다가오는 것 같았다. 조용히 서서 귀를 기울이자 토끼 한 마리가 나무 사이에서 두더지에게 거세게 달려들었다. 두더지는 토끼가 속도를 늦추던지 다른 곳으로 방향을 바꾸기를 기대하며 그 자리에 선 채로 기다렸다. 하지만 토끼는 급히 달려 스치듯 지나가면서 굳은 얼굴로 두더지를 매섭게 째려봤다. 여기서 나가, 이 멍청아, 나가라고! 두더지는 토끼가 그루터기를 빙 돌아 낯익은 굴 아래로 사라지며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탁탁탁 소리가 점점 커지더니 갑자기 두더지 주위에 마른 나무 양탄자 위로 퍼졌다. 이제 온 숲이 다름질치고 쫓고 쫓기며 뭔가에게로 다가가는 것 같았다. 아니면 누군가에게. 두더지도 덩달아 겁에 질려 달리기 시작했다. 자신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고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다. 부딪히고 넘어지고 발이 빠지면서 쏜살같이 아래로 달리고 재빨리 피했다. 두더지는 마침내 오래된 너도 밤나무에 어둡고 깊숙한 구멍에 몸을 숨겼다. 간신히 숨긴 했지만 그곳이 안전하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는 없었다. 어쨌든 두더지는 지쳐서 더 달릴 수 없었기 때문에 구멍 속에 들어있는 마른 잎 아래로 파고 들어갔고 무사할 수 있기만을 바랄 뿐이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숨을 헐떡이며 밖에서 탁탁탁 들려오는 소리와 휘파람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러다가 두더진 마침내 분명히 깨달았다. 들판과 관목숲에 사는 작은 동물들이 천연잎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물지가 막아주려고 했지만 결국 막지 못한 것은 바로 천연님에 대한
공포였던 것이다. 그 사이 물지는 따뜻한 불 옆에서 편안하게 졸고 있었다. 실을 반쯤 쓰다만 종이가 무릎 위에서 미끄러졌고 머리를 뒤로 젖히고 입은 벌린 채 푸릇푸릇한 강둑을 거니는 꿈을 꾸고 있었다. 그때 석탄 하나가 미끄러지면서 탁탁 소리가 났고 한 줄기 불꽃이 뿜어져 나왔다. 물지는 깜짝 놀라 잠에서 깼다. 하던 일을 기억해내곤 마루에 손을 뻗어 실을 쓴 종이를 들고 잠시 자세히 읽다가 운율에 맞는 단어를 아는지 물어보기 위해 주위를 둘러보며 두더지를 찾았다. 하지만 두더지는 거기에 없었다. 물지는 잠깐 귀를 기울였다. 집은 아주 조용했다. 물지는 두더지야 하고 여러 번 불렀지만 아무 대답도 듣지 못하자 일어나서 현관으로 걸어갔다. 두더지의 모자를 늘 걸어두던 옷걸이에 모자가 없었다. 우산꽂이 옆에 두던 장화도 보이지 않았다. 물지는 두더지의 발자국을 찾으려고 집 밖으로 나가서 진흙투성이 길 위를 조심스럽게 살펴보았다. 발자국이 뚜렷하게 남아있었다. 겨울을 대비해 새로 산 장화라서 신발 바닥에 돌기 자국이 선명했다. 진흙 위에 찍힌 발자국은 곧장 천연님으로 향하고 있었다. 물지는 얼굴색이 변한 채 잠시 깊은 생각에 빠졌다. 그러더니 집으로 다시 들어가 허리띠를 맨 다음 권총을 차고 현관 구석에 세워뒀던 단단한 곤봉을 챙겨 들고서 잽싼걸음으로 천연님을 향해 출발했다. 물쥐가 숲 가장자리에 도착했을 땐 어느새 해가 지고 있었다. 물쥐는 망설임 없이 숲으로 뛰어들어 친구의 흔적을 찾아 걱정스럽게 양쪽을 살펴봤다. 구멍 여기저기에서 작고 못된 얼굴들이 튀어나왔지만 권총과 험악한 곤봉을 지니고 있는 물쥐의 씩씩한 모습을 보곤 곧 사라졌다. 숲에 들어설 때부터 분명하게 들리던 휘파람 소리와 탁탁거리는 발소리가 서서히 작아지더니 완전히 멎었다. 사방이 고요했다. 물쥐는 용감하게 숲을 뚫고 반대편으로 나아갔다. 길로 가지 않고 숲을 가로지르기로 했다. 물쥐는 숲속을 샅샅이 뒤지면서 큰 소리로 두더지를 불렀다. 두더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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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딨니? 나야! 네 친구 물쥐! 물쥐는 1시간 넘게 숲을 뒤지며 끈기 있게 친구를 찾았다. 그리고 마침내 기쁘게도 자신의 부름에 대답하는 작은 소리를 들었다. 소리가 나는 곳을 향해서 땅거미를 뚫고 나아가 오래된 구멍이 있는 너도밤나무 발치로 다가갔다. 구멍 속에선 아주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물쥐야, 정말 너야? 물쥐는 구멍 속으로 기어들어갔다. 그리고 안에서 지쳐 쓰러진 채 여전히 덜덜 떨고 있는 두더지를 발견했다. 두더지가 큰 소리로 말했다. 물쥐야, 너무 무서웠어. 넌 상상도 못할 거야. 물쥐가 달래듯 말했다. 아니야, 나도 잘 알아. 넌 이런 식으로 집을 떠나지 말았어야 했어. 난 이런 일을 막으려고 최선을 다했다고. 우리 강둑에 사는 동물들은 혼자 이 천연님에 오지 않아. 꼭 와야 한다면 적어도 둘씩 짝을 지어오지. 그땐 괜찮아. 게다가 우리는 다 알지만 넌 아직 모르는 게 100가진 될걸. 암호나 신호 같은 거랑 효과가 있는 주문 말이야.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약초, 외워야 하는 시, 익혀둬야 하는 속임수 같은 것도. 하나같이 알고 나면 아주 간단하지만 어릴 때 배워둬야 하는 것들이야. 나중엔 배우기 힘들거든. 물론 네가 오소리 아저씨나 수달이라면 다른 문제겠지만. 두더지가 물었다. 분명히 용감한 두꺼비라면 여기 혼자 와도 괜찮을 거야. 그렇지?
물쥐가 껄껄 웃으며 말했다. 두꺼비? 두꺼비는 여기 혼자 나타나지 않을 거야. 모자 가득 금을 담아준다고 해도 안 올걸. 두더지는 물쥐가 거리낌 없이 웃는 소리에 힘이 불끈 솟았다. 물론 빛나는 권총과 몽둥이 덕분이기도 했다. 이젠 떨리지도 않았고 용기가 생기면서 기분도 몹시 좋아졌다. 물쥐가 말했다. 자, 이제 정말로 진정하고 조금이라도 밝을 때 집으로 출발해야 해. 너도 알겠지만 여기서 밤을 보내는 건 안 돼. 너무 춥거든. 불쌍한 두더지가 말했다. 물쥐야, 정말 미안해. 하지만 난 피곤해 죽을 지경이야. 정말이야. 여기서 조금만 더 쉬면서 기운을 좀 차릴게. 어떻게든 집에 가야 한다면 말이야. 성격 좋은 물쥐가 말했다. 그래, 알았어. 푹 쉬어. 아무튼 지금은 아주 칠흑같이 어두우니까 조금 지나면 달이 뜰 거야. 두더지는 마른 나뭇잎 속에 자리를 잡고 팔다리를 쭉 뻗었다. 잠자리가 험하고 불편했지만 두더지는 곧 잠이 들었다. 그동안 물쥐도 따뜻하게 하려고 있는 힘을 다해 낙엽을 덮고 누워서 손에 권총을 쥔 채 끈기 있게 기다렸다. 마침내 두더지가 생기를 되찾고 평소 같은 모습으로 깨어나자 물쥐가 말했다. 자, 이제 가자. 밖을 살펴보고 올게. 모든 게 조용하면 그땐 정말 출발해야 해. 물쥐는 숨은 곳 입구로 다가가서 머리를 내밀었다. 그때 두더지는 물쥐가 조용히 혼잣말하는 걸 들었다. 이런 이거 야단났군. 두더지가 물었다. 무슨 일이야? 물쥐가 짧게 대답했다. 눈이야. 눈이 내리고 있어. 펑펑 쏟아져. 두더지가 물쥐 옆으로 다가와 쭈그리고 앉아서 밖을 내다보았다. 그렇게 끔찍했던 숲이 아주 다르게 변해 있었다. 동굴, 구멍, 웅덩이, 함정. 나그네들을 성가시게 하면서 위협하던 것들이 빠르게 사라지고 있었다. 눈부시게 하얀 양탄자가 사방에 펼쳐졌다. 거친 발로 밟아버리기엔 너무 여리고 빛나는 요정나라의 양탄자였다. 고운 가루눈이 하늘을 뒤덮고 차가운 손길로 볼을 어루만졌다. 바닥을 덮은 눈이 빛나면서 거무튀튀한 나무줄기의 모습을 드러냈다. 물쥐가 잠깐 곰곰이 생각하더니 말했다. 이런 어쩔 수 없군. 이제 출발해야 해. 운에 맡기는 수밖에 없어. 가장 곤란한 문제는 우리가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는 거야. 게다가 지금은 눈 때문에 모든 게 아주 달라 보여. 정말 그랬다. 두더지는 이곳이 어제와 다른 숲인 것만 같았다. 하지만 둘은 용감하게 출발했고 가장 괜찮아 보이는 길로 들어섰다. 소리 없이 으스스하게 둘을 맞이하던 낯선 나무들, 구멍과 틈, 여기저기 눈이 쌓이지 않아 전과 다름없이 시커멓고 눈에 익은 나무 둥치가 보이는 길을 따라 둘은 꼭 붙어서 걸었다. 그리고 괜히 기운이 나는 채 했다. 한두 시간쯤 지나자 둘은 사실 시간이 얼마나 지나갔는지도 잊고 있었지만 풀이 죽은 채 지치고 기운도 빠져서 너른 바다에서 희망을 잃은 듯이 걸음을 멈춰섰다. 그러고는 숨을 돌리고 쓰러진 나무줄기에 앉아서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 보았다. 지친 데다 넘어져 멍까지 들었고 온몸이 쑤셨다. 웅덩이에도 여러 번 빠져서 흠뻑 젖었다. 눈이 너무 수북히 쌓여서 작은 발로 뚫고 나가기가 힘들었다. 숲은 더 빽빽해졌고 그 나무가 그 나무 같아 보였다. 숲은 끝없이 펼쳐져 있는 것처럼 보였다. 시작도 끝도 없고 다 똑같아 보였다. 무엇보다 끔찍한 건 숲을 빠져나갈 길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물쥐가 말했다.
여기에 오래 앉아 있을 순 없어. 또다시 힘을 내서 어떻게든 해봐야 해. 여긴 끔찍할 정도로 추워서. 눈은 금세 우리가 해치며 걷기 힘들 정도로 쌓일 거야. 물지는 주위를 찬찬히 둘러보고 나서 계속 말했다.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 저 아래로 가면 야트막하고 울퉁불퉁하고 언덕이 많은 작은 골짜기가 있어. 그리로 내려가서 눈과 바람이 들이치지 않는 굴이나 구덩이를 찾아보자. 바닥이 젖지 않는 곳으로 말이야. 거기에서 푹 쉰 다음 다시 출발하는 거야. 우리 둘 다 아주 지쳤으니까. 게다가 눈이 그쳐도 위험할지 모르잖아. 그래서 둘은 다시 한번 몸을 일으켜 작은 골짜기로 힘겹게 내려가 매서운 바람과 휘몰아치는 눈으로부터 보호막이 되어줄 구멍이나 굴을 찾아다녔다. 물쥐가 울퉁불퉁한 언덕 가운데 하나를 살펴보고 있는데 갑자기 두더지가 깍 소리를 지르며 앞으로 넘어졌다. 아이쿠 다리야. 아이고 정강이야. 두더지는 눈 위에 앉아서 두 발로 다리를 감싸 안았다. 물쥐가 상냥하게 말했다. 가엾은 두더지, 오늘 정말 운이 나쁘구나. 그렇지? 다리 좀 보자. 물쥐는 무릎을 꿇고 두더지의 다리를 살펴보면서 말했다. 그러네. 정말 정강이가 째졌어. 기다려. 내가 손수건으로 묶어줄 테니까. 두더지가 서글프게 말했다. 안 보이는 곳에 있는 가지나 둥치에 부딪힌 게 틀림없어. 아야. 물쥐가 다시 조심스럽게 살펴보곤 말했다. 상처가 심해. 가지나 둥치론 절대 이렇게 되지 않아. 꼭 날카로운 쇠 끝에 긁힌 것 같아. 정말 이상해. 물쥐는 잠깐 깊이 생각하더니 주위에 툭 튀어나온 땅과 비탈을 조사했다. 두더지가 너무 아파 더듬더듬 말했다. 뭐가 그랬는지 신경 쓰지 마. 뭐 때문이었든 아픈 건 마찬가지야. 하지만 물쥐는 손수건으로 두더지의 다리를 조심스럽게 묶어준 다음 두더지를 떠나 눈을 파내느라 정신이 없었다. 내 다리를 바쁘게 움직이며 긁고 파고 살펴봤다. 기다리는 사이사이 두더지는 조바심을 치며 물쥐를 불렀다. 물쥐야, 이리 와. 갑자기 물쥐가 소리를 질렀다. 만세! 그러더니 눈 속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다. 만세, 만세, 만세! 두더지가 여전히 다리를 감싼 채 물었다. 뭘 찾았는데? 물쥐가 춤추며 즐겁게 말했다. 와서 보라고. 두더진 다리를 절며 그곳으로 다가가서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천천히 말했다. 잘 봤어. 전에 많이 봤던 건데. 낯익은 물건이잖아. 신발 바닥을 탁탁 터는 깔판 말이야. 이게 왜? 왜 깔판을 보고 춤을 추는 거야? 물쥐가 참지 못하고 큰 소리로 말했다.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이 아둔한 친구야. 두더지가 대답했다. 물론 그 뜻이 뭔지 알지. 아주 조심성 없고 잊어버리기 잘하는 누군가가 발을 헛디딜 게 분명한 천연님 한가운데에 깔판을 아무렇게나 버렸다는 뜻이잖아. 내가 보기엔 아주 생각이 없는 짓이야. 마을에 돌아가면 누구라도 붙잡고 호되게 다그칠 거야. 두고 봐. 물쥐가 답답하다는 듯 큰 소리로 말했다. 이런. 자, 그만 투덜거리고 이리 와서 눈 좀 긁어봐. 물쥐가 다시 일을 시작하자 눈이 사방으로 날렸다. 얼마 동안 힘들게 일하자 물쥐의 노력이 보답이라도 받듯 낡은 깔판의 모습이 완전히 드러났다. 물쥐가 의기양양하게 외쳤다. 거봐, 내가 뭘 했어? 두더지가 아무 거짓 없이 대답했다.
그게 뭐든 아무것도 아니잖아. 집안에 쓰던 또 다른 쓰레기를 찾아낸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엔 넌 쓰레기를 보고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 하고 싶다면 그냥 춤이나 계속 춰. 그리고 잊어버려. 쓰레기 더미에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계속 가야지. 깔판을 먹을 수 있니? 깔판 아래서 잠을 잘까? 아니면 깔판 위에 앉아 썰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갈까? 아, 이 짜증나는 설치류 친구야. 물지가 흥분해서 큰 소리로 말했다. 너 정말 이 깔판이 뭘 말하는 건지 모르겠다는 거야? 두더지가 진심으로 토라져서 말했다. 정말 모르겠어. 어리석은 짓은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아. 깔판이 무슨 말을 하는지 누가 들어는 봤어? 깔판이 무슨 말을 한다는 거야? 깔판은 그냥 깔판일 뿐이야. 물지가 정말 화를 내며 말했다. 자, 여기를 봐. 이 멍청한 짐승아. 그만해. 한마디도 하지 말고 그냥 파. 특히 흙무더기 옆을 파고 긁고 캐고 찾아. 오늘 밤 따뜻하고 보송보송한 곳에서 자고 싶다면 말이야. 이게 우리의 마지막 기회야. 물지는 눈더미에 덤벼들어 몽둥이로 여기저기 쑤셔보더니 미친 듯이 눈을 파냈다. 두더지도 그저 물지를 도와야겠다는 생각에 같이 바쁘게 긁어냈다. 아무래도 정신이 나간 것 같은 친구가 안 돼 보여서 함께 움직여 주었던 것이다. 10여 분을 열심히 일하자 물쥐의 몸뚱이 끝이 속이 텅 빈 물체에 부딪혔다. 물쥐는 발바닥에 느낌이 올 때까지 팠다. 그런 다음 도와달라고 두더지를 불렀다. 두 동물은 있는 힘껏 눈을 파냈다. 마침내 둘의 눈에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다. 두더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깜짝 놀랐다. 눈 더미로 보이던 것 옆에 짙은 녹색 칠이 된 단단한 작은 문이 있었다. 문 옆에는 초인종을 울리는 쇠줄이 달려 있었고 그 아래에는 네모진 큰 글씨가 깔끔하게 새겨진 작은 구리판이 있었다. 달빛의 도움으로 글씨가 희미하게 보였다. 오소리의 집. 두더지는 놀라고 기뻐서 눈 위로 낮아빠졌다. 뉘우치며 큰 소리로 말했다. 대단해. 넌 정말 놀라워. 이제 다 알겠어. 넌 그 현명한 머리로 내가 넘어져 정강이를 다친 순간부터 하나하나 밝혀낸 거야. 네 위풍당당한 마음이 스스로 깔판이라고 말한 순간부터 말이야. 그래서 넌 곧바로 돌아서서 나를 상처 입힌 깔판을 찾기 시작한 거야.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 다른 동물들이라면 아주 만족해하면서 거기서 그만뒀을 거야. 하지만 넌 아니었어. 넌 쉬지 않고 머리를 굴려 생각했어.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했어. 그저 깔판 하나만 찾게 해줘라. 그럼 내 이론이 증명되리라. 그리고 넌 당연히 깔판을 찾아냈어. 넌 정말 똑똑해서 원하는 건 뭐든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넌 말했지? 내 생각에 분명히 문이 있어. 이제 그걸 찾기만 하면 돼. 하고. 난 이런 일은 책에서 읽어봤지만 실제로 본 적은 한 번도 없어. 넌 네 진가를 제대로 알아주는 곳으로 가야 해. 우리하고 같이 있는 건 시간 낭비일 뿐이라고. 나한테 너 같은 머리가 있다면. 물지가 조금은 무뚝뚝하게 끼어들었다. 그래서 넌 머리가 나쁘니까 밤새 눈 위에 앉아 짓거리기만 할 거니? 당장 일어나서 저기 보이는 줄을 당겨 할 수 있는 한 3개 올려. 그동안 난 문을 두드릴 테니까. 물지가 몽둥이로 문을 두드리는 동안 두더지는 초인종을 울리는 줄을 붙잡고 두 발을 땅에서 떨어뜨린 채 대롱대롱 매달렸다. 꽤 멀리 떨어진 곳에서 굵은 종소리가 희미하게 대답하는 소리가 들렸다.